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16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포스코 ENC 측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 A씨가 발견된 건 16일 저녁 8시쯤. A씨는 사고 현장 지하 20m 아래에 있던 교육동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입니다. 수사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 작업에 좀 난항을 겪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 고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와 집안 침하 우려 등으로 수색 작업이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16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61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등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에서 29건의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월 평택시 이충동 한 도로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발생한 구더기에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고 앞서 같은 해에는 3월 남양주시에서도 매설된 하수관로가 손상되면서 포토홀이 생겨서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유사 사고로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에는 53건, 2023년에는 2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부터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305건의 집안 침하 사고를 시기별로 보면 8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7월과 6월로 우기 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음식 시킬 때 위생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단속했는데 소비기한이 넉 달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 비양심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리시에 있는 한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냉장고에 잔뜩 쌓인 재료들을 꺼내보니 상당수가 소비기한이 훌쩍 지났습니다. 김밥과 국수, 반찬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 기한이 넉 달이나 지난 식재료도 나옵니다. 이게 날짜가 24년 11월 18일까지예요. 오늘 25년 3월 10일인데 죄송해요. 4개월간 지났거든요. 자세를 날리다 보니까 눈이 좀 했어요. 인정해요. 또 다른 배달 음식 전문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국산인 줄 알고 사용했다는 주인. 제가 국산 찍어 보니까 국산으로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국산을 썼었었고 발각되자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현재는 이거 어디 원산지가 어디죠? 미국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해 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위반,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배달 전문업소 특성상 소비자들 눈에 띄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 시장 확대에 따른 배달 음식 소비와 객석이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배달 전문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한 업소들에 대해 처벌과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남은 전기는 되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 200억 원을 투입한 화성시의 공공청사가 오히려 막대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건물의 효율을 확인해 보니 에너지 자립률은 100% 이상이 아니라 30%대에 그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을 쏟은 화성시 동탄 구동 행정복지센터.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에너지 자립률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청사는 준공 당시 태양광 등 자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100에서 120%의 자립률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실제 자립률은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용량 대비 발전량이 현저히 낮아 제로에너지 1등급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 겁니다. 30% 수준이면 가장 낮은 5등급 수준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30%면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인 거예요? 에너지 관리공단 자료에 의거하면? 기준 수준은 미달을 가고 4등급 이하. 4등급 이하가 되는 거죠. 건물은 첫 달부터 전기요금이 600만 원 가까이 부과됐고 1년 사이 약 5,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반면 같은 1등급 인증을 받은 화성시 왕배 푸른숲 도서관은 전기 수익만 1,200만 원을 올려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화성시는 뒤늦게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 용역을 의뢰해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운영 유지 관리할 때 저희도 부족한 게 있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는 시공상의 단열재 성능과 기밀 시공에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한 에너지 사용 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앞세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제로에너지 건물. 정작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미 쏟아부은 혈세는 돌이킬 수 없어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화성시의회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수원 군공항을 화성의 화옹지구로 이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화성시의회는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생과 협치 외면하는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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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15일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방부 소관의 군공항 이전 절차를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 개입하려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조례안의 문제는 예비 이전 후보지였던 화옹지구를 사실상 이전 부지로 확정 유도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의 화옹지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 그런데 조례를 통해 경기도 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개입이 초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결국 경기도의 공익성 및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자명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례안은 사안의 민감함을 방증하듯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에 다시 한번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 사무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의 사무고요.
조민들 광역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례를 통해서 이걸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화성시 반월초등학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왔는데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위치에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를 상대로 집단 민원을 넣는 등 계획을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희원 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 바로 옆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성 반월초등학교는 화성시에서 3번째로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증축을 했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발전소 이슈까지 있으면 저희는 더블 매연권이 되는 거죠. 당초 지난 신도시 계획에는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열 공급시설로 바뀐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월에 이사를 왔는데 지금 기대감으로 이 발표가 된 걸 기대하고 봤는데 이런 핵폭탄급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주민들은 지난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열 공급 시설을 짓는데 원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굴뚝 플러스 이제 문도 못 열고 뭐 매연은 뭐 환경 기준에 맞다고 하지만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좀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기준치를 많이 오버한다 하더라고요. 반월동을 지역구로 둔 전용기 국회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화성 반월초등학교에는 학생과 유치원생 등 1,4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주변에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4,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지를 호범면 단천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7일 이천시는 이천 시립화장장 건립지를 호범면 단천리 산 55-1번지 일원에 건립한다고 알렸습니다. 시는 해당 부지가 산으로 이루어져 차폐성이 우수하고 시도 12호선과 접근성이 좋은 입지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천시는 이천시 수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립화장장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 화장로 6기 규모로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미 관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완성차 업체가 있는 미시간주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약 23%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미완성차 3사가 자리 잡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대응을 모색하는 지방정부 간 연대기구로는 한미 최초 사례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부품 업체들을 돕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또 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를 보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부품 기업과 미완성차 업체 간 대화 채널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관세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납품 가격 협상과 납품 조건 등 민감한 이슈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올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미완성차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일정에 없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같은 날 김 지사는 포드 부사장을 지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정부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압박에 대해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부각하면서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건 전 대표와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2박 4일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그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 또는 지도력 공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번 방미는 구체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의존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이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평택. 평택은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해왔고 많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된 것도 사실인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택항이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연간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교역국가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평택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도모하며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군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좀 더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좀 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닥친 지금 평택 시민들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다각화가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11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 남겨진 유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이 붉어지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낭독하는 편지는 애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목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대들이 어떤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자리를 함께하며 11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슬픔에 대한 위로를 나눴습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생존자 여러분,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산시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온 한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고 응원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외치며 싸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법, 생명안전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식이 진행된 이날 오후 4시 16분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안산 전역에 울리기도 했습니다. 기억식에 앞서서는 화랑유원지에 건립 중인 추모시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우려됐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정의의 사람들 작품을 각색한 연극 5월의 햇살 공연을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선보입니다. 연극 5월의 햇살은 알베르 카뮈의 정의의 사람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근본으로 하는 정의 혹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1900년대 러시아를 1980년대 대한민국으로 옮겨 폭력과 독재로 암울했던 시대상을 묘사했습니다. 연극 5월의 햇살의 경우에는 폭력과 독재가 판치는 무너진 정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등장인물 5명이 나와서 이러한 독재자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5월의 햇살 공연은 주인공 준구, 민철, 영호, 신의 창우가 모여 폭력, 폭정, 독재로 무너진 시대 정의 실현을 위해 수년간 독재자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준구 등 5명은 각각 목숨을 걸고 나라의 봄을 꿈꾸는데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다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독재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살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준구와 달리 독재자를 죽이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영우와의 극한 대립이 펼쳐집니다. 연극 5월의 햇살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후 4시에 상영되고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합니다. 공연 관람과 예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 아트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도민을 위해서 좀 더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5월의 햇살은 잊혀서는 안 될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울림을 주는데요. 다가오는 5월, 함께 그날의 감동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